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자, 조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석 부분은 크게 수능에서도 잘 다루지는 않고요. 한 문제? 많아봤자 두 문제, 아니 두 문제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한 문제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좀 그런 애매한 단원인데요. 요거는 어렵게 나오면 한없이 어렵게 나오지만 현재 여러분들한테 역학 부분이 빠지면서 기조력을 이제 계산하거나 하는 문제는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석은 일단은 크게 조석과 그 다음에 조류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나누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뭐 조류와 조석 자체를 구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것부터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조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과 관련된 현상을 조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상승하고 하강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할 때에 바닷물의 이동 있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에 물이 밀려 들어오는 밀물, 그 다음에 하강할 때에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과 관련된 거를 바로 조류, 그러니까 조석의 흐름이라고 해서 조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석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강으로 나뉘죠. 자, 그러면은 이때 상승할 때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상승할 때 뭐라고 한다? 바로 만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하강할 때는 간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조와 간조의 차이, 만조와 간조의 그 해수면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석의 차인 거예요. 조차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조석 간만의 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조차가 최대냐 최소냐, 그러니까 최대냐 최소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면, 자, 최대일 때 대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을 때, 최소일 때를 소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거는 한문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조, 여러분들 뭔가를 먹을 때 살이 추가요 하죠. 그것처럼, 자, 대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살이, 살아 아니고요. 살입니다. 살이. 그 다음에 소조는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주세요 합니다. 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대조는 뭐라고요? 기조력이 최대고요. 조금은요, 기조력이 최소를 나타냅니다. 자, 이때 조석이 일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조석이 일어나기 위해 어떤 힘, 일어나는 힘, 포스, 그러니까 조석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기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석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인데요. 얘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원심력과 만류인력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류인력은 뭐예요? 결국에 잡아당기는 힘이죠.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원심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튕겨나가는 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류인력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지구 주위에 천체 뭐가 있나요? 바로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영향이 클까요? 자, 기조력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면, 자, F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에 비례를 합니다. 자, 그럼 압도적으로 봤을 때 우리 태양과 달, 질량으로 봤을 때 뭐가 압도적으로 커요? 바로 태양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우리 기조력에서는 영향을 받는 건 바로 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자, 질량은 1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3차 함수죠. 3배수입니다. 이 3배수를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달 같은 경우에는 거리빨로,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기조력은 달의 영향을 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과 그 다음에 지구, 달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구랑 달 부분을 한번 보면요. 지구에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4가지의 지점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원심력이라고도 얘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원심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해서 관성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힘은요. 이 힘은 원심력 그러니까 회전하면서 생기는 공전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원심력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모든 위치에서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달의 인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달의 인력 혹은 중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달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가까우면 우리 중력 혹은 인력 만류인력에서의 그 식 어떻게 됩니까? G의 R 제곱의 mm이었죠. 대문자 M 소문자 M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수록 중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자, 달의 중심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힘은 화살표로 표현을 하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먼 곳은요. 먼 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게 이렇게 표현을 대강적으로 해볼게요. 자 하고 나면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자 이 벡터가 나왔으니까 결국에 벡터의 합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합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행사변을 해서 그리면요. 자 제가 지금 그림이 조금 부정확하지만 이 부분 우리 기조력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겠죠. 까만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대강적으로 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은색의 어떤 표현을 보면요. 어떻게 돼요? 해수면 그러니까 지금 지구 위에는 물이 있잖아요. 이 기조력을 따라서 해수면을 그려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 부분은 솟아오르고 바닥 부분이 솟아오르고 이 부분은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부분은 살짝 가라앉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좀 꺼지는 부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요게 우리 기조력의 가장 기본 컨셉이고요. 컨셉인데 자 보면 선생님 그러면은 달이 잡아 당기기 때문에 이쪽 부분 그러니까 달 쪽 부분에 해수면이 부풀어 오는 건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반대쪽은 왜 부풀어 오르는데요? 자 이 부분, 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 쪽인 부분은 어디가 커요, 지금? 중력이 크죠? 여기는요. 중력이 작죠? 그래서 달 쪽에 있는 부분에 이 해수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만유 인력에 의해 부풀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 달 부분이 아닌 이쪽은 바로 뭐 때문에 부풀어 오른다? 관성력 혹은 원심력에 의해서 부풀어 오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뭐냐면 위도에 따라서도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집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옆칸으로 넘어가시죠. 자, 기조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북극의 위치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리 기조력 할 때는 기본적으로 북극이 이렇게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구본을 위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지구 자전은 이쪽 방향으로 자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 아까 해수면 부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해수면을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 위치에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 자전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지점에 이렇게 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제가 4개를 그렸지만 섬은 하나입니다. 자, 1번 위치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위치를 1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위치에서는 지금 어때요? 침수가 되어 있나요? 지금 해수면 위에 있죠. 해수면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침수가 안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자전 90도니까 몇 시간이에요? 1시간에 15도니까
6시간인가요? 네, 6시간 이후에는 이 섬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그죠? 여기는 침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다시 6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 침수가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다시 6시간 뒤에 침수가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루에 지금 그러면은 만조랑 간조가 몇 번이었나요? 자, 간조는 지금 요거 2번이죠. 그 다음에 만조는요? 2번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에 몇 번의 간조와 만조가 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일주조, 그 다음에 반일 주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주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주예요, 일주. 그러니까 조석이 한 번, 낮 동안에 한 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에 한 번 간조와 만조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 조석의 어떤 그 주기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파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우리 만조와 간조가 딱 한 번씩만 일어나는 거고요. 반일 주조는 뭐예요? 1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일 주조에서도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혼합조라고 있습니다. 자, 혼합조는요, 기본적으로 반일 주조와 동일한데요,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대조, 그러니까 만조, 그 다음에 간조 얘기를 하면서 대조와 소조, 그러니까 고조, 저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석이 크고 조석이 작고 요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자, 반일주조 같은 경우에는 이 조차가 일정해요. 2번씩 나오는데 일정합니다. 그런데 혼합조 같은 경우에는 2번씩 나오는데 약간 요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낮은 곳이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제일 낮고 이쪽 부분은 조금 덜 낮고, 그 다음에 여기는 높고 높은데 여기는 낮은 높음, 이런 식으로 조차가 다를 경우에, 조차가 서로 다를 경우에 혼합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주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다리를 내가 굉장히 친절하게 일자로 표현을 해줬는데요. 실제로는 다리 살짝 비스듬하게 돼 있습니다. 살짝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28.5도 정도 삐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달을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달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달의 위치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도 부분을 조금 더 변경을 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갑시다. 자, 달의 공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달의 공전 주기라 해서 며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27.3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이 27.3일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실제로 달은 또 달에 한 달을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29.5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 중에 뭐가 더 맞을지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27.3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의 공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엄밀하게 말해서 뭐냐면 항성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구개적인 교육과정을 배운 친구들은 아마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셨을 거예요. 자, 항성월인데요. 자, 월, 달입니다. 그런데 항성을 기준으로 달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구상에 같은 지점으로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구상에 같은 지점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한 바퀴를 돌았을 때에 이 지점에서 시작했다 하면은 이 지점으로 한 바퀴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이 27.3일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제가 말했던 이 29.5일이란 얘기는 바로 삭망월이라고 해서, 월은 월인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월을 세냐면 삭과 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삭망월은 결국 관측자 기준이에요. 천구상에 같은 지점에 왔든 말디 간에 관측자가 봤을 때에 내가 처음 관측한 게 보름달이었어.
그러면 다음 보름달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여기 기조력에서 쓰는 달의 한 달은요, 요겁니다. 요 내용인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발생하는 게 이제 다음에 나올 건데요. 자, 27.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12시간. 하루에 12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하루에 12시간이면 6.5도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27.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얘기를 하면은 12시간, 그러니까 12시간에 약 6.5도만큼 지구를 달이 공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 주변을 큰 어떤 공전 궤도로 해서 달이 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달이 돌아요, 일단. 자, 그러면 요게 북극이고요. 북극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이렇게 지금 쭉 이 보이는 거를 이쪽을 A, 그 다음에 A 다시, 그 다음에 이 달과 연결되는 요 지점을 했을 때 B, 그 다음에 B 다시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달 위치, 요게 A 다시, 그 다음에 B 다시 있는 거를, 자, A 다시는 1번, 그 다음에 B 다시는 2번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가정을 하나를 해봅니다. 달이 1위치에서 그 다음에 2위치로 갑니다. 달이 1위치에서 2위치로 가는 데에 이때 결국에 뭐예요? A 다시에서 B 다시의 어떤 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때 달이 1위치에서 2위치로 갈 때에 지구는 12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에 지금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한 바퀴를 돌았을 때에, 자, 12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때 지구만 자전을 하느냐? 아니죠. 바로 달도 동주기 자전을 하기 때문에 같이 12시간이기 때문에 6.5도를 공전합니다. 이때 이 6.5도 차이가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5분이 차이가 나요. 6.5도 공전을 하는 게 결국 25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관측자가 A-에서 지금 만조예요. 그러니까 보름달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12시간 뒤에는 보름달을 못 보고요. 12시간 25분이 되어야 다시 보름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가 되어야만 바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때 제가 하나를 빠뜨렸죠. 계속적으로 뭔가를 빠뜨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 삭 망일 땐요. 삭 망일 때는 사리가 일어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현 상현일 때는요. 바로 직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네는 보통 조금이 일어나게 되죠. 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지금 여기가 적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극, 그 다음에 여기 S극입니다. 자, 그리고 달이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비스듬하게 돼 있으니까 해수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오겠죠. 자, 이때의 요즘 문제의 추세는요. 중위도 지방에서를 묻습니다. 중위도 지방에서 섬 하나를 놔두고요. 여기가 뭐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지금 우리 해수면으로 보게 되면, 자, 요 부분 어때요?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은 섬이 많이 잠겼죠. 많이 잠겼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고고조라고 얘기합니다. 고조가 높은 고조예요. 높은 고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요. 똑같은 위치인데 지금 어때요? 똑같은 위치인데 달 쪽에 있는 쪽은 되게 섬이 많이 잠겼고요. 얘는요. 잠겼긴 했지만 덜 잠겼어요. 그래서 조금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인데 뭐예요? 고조인데 여기는 높은 고조, 여기는 낮은 고조, 저고조가 되겠죠. 그러면 고고조와 저고조 사이에 요 뒤편, 그러니까 구의 뒤편은 뭐가 될까요? 고조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요. 지금 앞면은 지금 여기가 섬이 노출이 되어 있죠. 노출됐기 때문에 바로 저족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조석에 대해서는 전부 다 했고요. 네,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석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대기 안정도 부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